안녕하세요. 5월 17일 수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은 이란 인터넷 해제, 코스피, 나스닥 신고가,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온체인 쪽 흐름, 채권, 달러 인덱스, 온체인 쪽, 그리고 크립토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부터 볼게요. 미국이 이란 공습 전에 이란의 보복 위협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면서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는 이란 인터넷 88일 차단 해제 소식입니다. NYT는 이걸 협상 완화의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과 관련해서 한 말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분석한 기사인데, 트루 소셜 포스팅에서 아주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드스트리트 저널 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메모리칩 회사 마이크론이 48일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다는 건데,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1조 달러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증거죠.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1조 달러 클럽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점 보도로 퀄컴과 틱톡, 오회사 바이트댄스 이들 간의 AI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AI 경쟁이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 협상 진전 소식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협상과 군사적 긴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중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FT 헤드라인은 조금 더 강경한데, 이란이 미국의 명백한 휴전 위반을 비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협상 중에 이란 목표물을 공습했다는 건데, 이란은 이걸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도 협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습도 하고 협상도 하는 이중 구조, 이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 읽기 어려운 부분인데, 합의냐 결렬이냐 방향이 나와야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가디언은 이란이 미국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했지만 그래도 협상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무기 판매 일시 중지 논란도 다뤘는데, 14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가 멈춘 이유가 이란전 때문인지 아니면 미중 협상 때문인지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건 미중 관계 구조까지 엮이는 복잡한 변수죠. 여러 위험 자산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35,004포인트 0.29%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해서 지금 3만 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어섰죠. 지금은 1대1 빌로 나눈 윗채널 상단값 그 부분까지 열어두고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3만 1000포인트로 볼 수 있으며, 눌리더라도 위에는 한번 찍으러 가는 게 또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쌍봉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 다이버전스 리스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파로 봤을 때 8,600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현재 너무 강세가 세다 보니까 여기를 넘어선다면 5파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8,600까지 가는 게 맞고, 이 부분에서 다이버가 걸리면서 추세 변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장세가 너무 좋고 또 강대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유가를 보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88에서 85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구조로 가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어제랑 같은 상황, 힘이 계속 없고 이 부분을 이탈하냐 마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해서 하방으로 쏟을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단 윗값을 확인하러 갈지, 지금 그 변곡에 서 있으니까 방향이 나오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안전하겠죠. 전 내려오면 단기 변곡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권과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9.102, 0.04% 하락했으며 지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나 위아래 방향이 터질 그 분기점 중간에 껴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리죠. 위쪽으로 가느냐 또는 아래쪽으로 가느냐, 그걸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자산시장에 베팅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기준은 99.343, 그리고 하방은 98.358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오늘도 전 만기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은 4.479로 0.27% 내렸고 30년물은 5.035%로 0.16% 내렸습니다. 5년물, 2년물도 전부 내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 즉 안전자산 수요가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한다는 신호이죠. 위험자산에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30년물이 아직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장기 인플레이 우려가 구조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결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숏에 힘이 더 붙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6,000이 깨지면 74,000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75,000에서 버티고 있죠. 큰 시간대에서 여길 지켜주고 다시 76,000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방 압력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청산맵은 현재 75,792, 이 기준에서 상방은 78,000까지 열려져 있고 하방은 74,000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 두 구간은 단기 변곡이 아니라 가속이 붙을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펀딩비도 거래소 간에 현재 음펀비, 양펀비가 꽤 있어서 혼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횡보 구간에서 롱이냐 숏이냐 서로 베팅하는 게 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쪽의 포지션이 과열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네, 순간을 잘 포착해서 시그널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게요. CBD 차트를 보면은 노란색 개미가 계속해서 풀매수 주죠. 그리고 갈색 고래도 그에 맞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보라색 고래가 더욱더 심하게 위아래로 털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란색 개미가 풀매수일 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ETF를 보겠습니다. 5월 26일 마이너스 1억 4,120만 달러 유출이며 이더리움도 3,320만 달러 유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IBIT가 집계가 안 되는데 꽤나 다시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들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유출이 줄어드는 순간 그 흐름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블랙록 유출 집계는 이따가 오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릴게요. 크립토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 CFTC 의장인 브라이언 킨탈라 마이크를 지지하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크립토를 주요 산업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CFTC가 뭔지 설명드리면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선물 시장이 이 CFTC 관할이죠. 트럼프가 이 기관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크립토를 챙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크립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 규제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 포스팅을 올린 내용인데 비트코인이랑 예측시장을 같은 포스팅에서 지지했습니다. 예측시장은 폴리마켓 같은 곳이죠. 이벤트 결과를 베팅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크립토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이 시장도 옹호한다는 것은 CFTC 권한 확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EC 의장 폴 애킨스의 IPO 규제 개혁 검토입니다. 건 점핑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IPO 전에 투자자한테 과도하게 홍보하는 걸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수십 년 된 낡은 규제인데 애킨스 의장이 이걸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립토 기업,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제 IPO 하기가 더 쉬워지는 구조로 갈 수 있겠죠. 스페이스X IPO도 이 맥락에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기업 상장, 자금 유입,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블랙록 IBIT 13억 달러 역대급 블록 거래입니다. 어제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IBIT 주식 2,921만 단일 거래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13억 달러인데 역대 단일 블록 거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장 영향 없이 흡수가 됐다라는 건데 즉 이 거래가 가격 움직임 없이 조용히 체결이 됐다는 건 기관 간 장외 거래, 내부 이전일 가능성이 높죠. 새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 ETF 유출 수치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걸 보면 이 블록 거래를 신규 매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란 인터넷 88일 차단 해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이란 통신사들이 인터넷 접속을 전면 복구했습니다. 이게 현대 역사상 가장 긴 국가 단위 인터넷 차단의 종료인데 이 협상 완화의 최대 신원 이유는 이란이 인터넷을 막은 건 내부 반정부 여론 차단이었죠. 그걸 풀었다는 건 내부 통제에 자신이 생겼다는 뜻이고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중 무역위원회 공식 설립입니다. 트럼프 무역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무역위원회를
곧 공식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크립토랑 관련이 있냐면 미중 관세, 전쟁이 완화가 되면 물가 안정이 낮아지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대가 올라가고 채권 안정이 되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상방여건 이 체인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카드가 체인링크와 협력해서 35억 카드 홀더의 온체인 직접 구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카드가 있는 사람 35억 명이 이제 카드로 온체인에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체인링크가 그 중간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규모가 말이 안 되는 건데 35억 명, 이게 온체인 채택의 구조적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금융이 크립토를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본격적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이라는 회사의 스테이블언 출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설명드리면 달러의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 테더를 대표적으로 말하죠. RWA가 뭔지도 설명을 드리면 리얼 월드 에셋, 즉 미국채나 금 같은 현실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언은 테더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미국채나 금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온체인에서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며 이게 온체인 금융 인프라가 이제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CME 그룹이 아발란체와 수의 선물을 출시했습니다. CME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금, 원유, 비트코인 선물도 다 여기서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 아발란체와 수의 선물을 출시했다는 건 기관들이 이 두 코인의 해치 포지션, 투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기관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AI 인재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랑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 탑 인재들이 해외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이게 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 유출 방지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방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AI 분야 독주 구조 강화, 나스닥 AI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간접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두 가지 읽어드릴게요. 트럼프가 전 법무장관 몬디를 백악관 AI 자문단에 임명했습니다. 젠슨 왕, 마크 저커버그랑 같이요. 나스닥 AI 테마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추가가 되는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 6월 12일 IPO 이후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합병을 하면 시총이 최대 3.5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산인데 이건 나스닥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빅 이슈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재료, 이란 인터넷 해제, 협상 완화 최대 신호, 그리고 코스피, 오파 마지노선 8,600 도전을 해서 돌파하는지, 나스닥도 31,000을 돌파하는지, 채권전 만기 하락, 그리고 트럼프 크립토 주요 산업 발언, 그리고 마스터카드 체인링크 호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방 리스크는 비트코인 숏 강화, 그리고 OI가 동반 상승하는지, 그리고 개미 풀매수 신호, ETF 유출이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란의 IRGC 강경파 반발, 유가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란 협상 공식 발표 나오기 전까지 방향을 확정짓기 어려운 구간이며 현재 비트코인은 숏이 강화되고 있고 개미 풀매수가 나오고 있는 위험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피도 오파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으며 여기를 돌파하면 전례 없는 상승이 또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지정학 완화 재료도 쌓이고 있다 보니까 두 방향 모두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ETF 유입 근거까지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